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지난 시간에 파에 대한 말씀을 급하게 드렸습니다. 이 파는 6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구성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의 특성과 유의점이라고 할까요? 파에 대한 마무리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감명함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는 사주를 접근할 때 우선 만세력을 통해서 내 기둥을 세우고 대운과 세운을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순서로 격을 정하게 되죠. 그 격을 정하는 것은 이제 격국과 용신론에서 제가 쭉 전개해 갈 공부의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격을 정하면은 용신을 정하게 됩니다. 이 용신이라고 하는 건 쓸 용자에 신자를 쓰는데요. 이 용신은 그 사람의 명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럼 뭐에 가장 필요하냐? 우리는 이 명조, 사주가요, 가능한 한 중화되어야 원만한 인생의 삶을 지니게 됩니다. 그 중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용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나치게 신강한 사주라면 그것을 중화 쪽으로 끌어내기 위한 용신이 필요한 것이고요. 신약하게 되면 그 신약한 길을 중화에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용신의 작용이 필요한 것이죠. 그 용신이 결정이 되면 대운과 세운의 그 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주의 기룡화복을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파를 우리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주를 감명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을 다 집어넣어서 믹스시켜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 또한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일일이 짚어서 길과 흉을 얘기하다 보면 결과는 명료하지 못하거나, 또한 그 상담 의뢰자의 알고자 하는 면에 대한 답이 분명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을 정하고 용신을 잡고 대운과 세운을 견주어서 기룡화복을 얘기한다면, 그 다음엔 그 의뢰자의 알고자 하는 바를 물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핏 보니까 파가 있다, 형이 있다, 충이 있다, 또는 흉한 신설들이 있다, 길신이 있다, 이러한 것으로 먼저 시선이 가서 통변을 하게 되면은 사주의 판독은 명료하지 못하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파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파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충이나 형이 있고 난 다음에 파가 겹쳐 있다면 그때 파의 작용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이 파에 모든 걸 걸으셔서는 안 된다.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파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특성은 역시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는 변동, 정리, 파괴를 얘기합니다. 또는 개인 사업이나 어떤 공무원, 회사원 등 장기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의 경우 그 운이 흉할 때는 파산, 전업, 자천, 해임, 파면 등으로 좋지 못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여 바로잡아서 알맞은 상태로 만드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장기 질병이나 다시 말하면 고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파가 찾아옴으로 해서 의외로 쉽게 병이 완치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파라고 해서 무조건 흉한 작용만 얘기한다면 그건 파의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때 파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길해질 수도 있다는 것. 그것도 파의 특성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를 갖다가 우리가 해석할 때 연과 월과 일과 시 파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이 달라집니다. 만일에 연에 파가 있다면 그건 조상자리죠. 연은. 그래서 분묘 이장이 있거나 또는 조상터의 변동 또는 직업 변동 또는 주택, 담장, 수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월파, 월주에 파가 있을 때는 주택, 전답, 건물, 수리, 정리, 직업 변동, 사업장의 이전, 수리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일주에 파가 있게 되면 일지는 배우자 자리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 자리를 일지로 보는데요. 예전에는 배우자 자리를 시지로 봐왔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남녀 공이 일지를 배우자 자리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지에 파가 있게 되면 남편 또는 처가 또 자기 신변의 수술이나 사고 또 어떤 변화, 부부불화 등이 생기니까요. 어떻게 본다면 이 일지의 파가 작용력이 제일 강하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지에 놓인 파는 점포 내부나
주택의 실내의 변화가 있고요. 또는 아랫사람이나 거래처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 이 육친상에 파가 놓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관성, 정관평관을 일컬어서 관성이라고 할 때 관성에 파가 되면은 좌천, 파직, 파면, 해고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재성에 파가 되면 역시 손재수나 또는 남자 같으면 처에 따른 우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인수가 파가 되면 계약, 문서의 수정, 해약, 인허가 사항의 어떤 취소나 해결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은 문서도 되고요. 또한 어떤 의식주에 있어서의 주택에 해당하는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 허가증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견겁이 파가 되면, 비견겁이 파가 되면 잘 나가던 동업도 깨지거나 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식으로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상관, 식상이 파가 되면 주거지나 주택에 사건이 생기고요. 부하나 아랫사람으로 인한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거나 손해를 보게 되고 직장에 파란이 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팔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연월일시 그 궁에 따라서 또 육친에 따라서 그런 파의 작용을 더하면 보다 세밀한 그러한 간명이 되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질병 같은 경우 오래 앓고 있던 그런 병이 이 팔을 만남으로 인해서 상황이 종료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파는요, 개고작용을 못합니다. 묘라고도 하지요. 진술충미입니다. 그 진술충미를 우리가 고라고 하는데 이 파로서는 고를 열지 못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고를 여는 데에는 충이나 형이 가능하고요. 파나 우리가 뒤에서 배울 해이란 경우는 개고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참고로 하셔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 시간에 파의 특성과 유의점을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마치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